대자연은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주지만 때로는 무섭기도 하죠. 이 레딧 사용자들은 자연의 어둡고 으스스한 면을 봤어요. 최악의 상황을 겪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모두 살아남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그 모든 걸 직면하고 오싹하고 기이한 비밀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됐나요? 이제 화창한 일요일에 정원을 가꾸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도구를 챙겨서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꽃을 심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하자마자 미끄러우면서도 끈적끈적한 무언가에 손이 닿아요. 그리고 최악인 건 그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서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나면 큰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다행히도 뱀이 아니니까요. 거대한 지렁이에요. 글쎄요, 이 레딧 사용자가 왜 땅을 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보면 벌레의 전체 길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부는 여전히 지하에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겠죠. 지렁이에 대한 재밌는 사실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렁이를 둘로 자르면 어느 정도 재생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종에서는 2마리의 지렁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둘째, 지금까지 가장 긴 지렁이로 기록된 건 자연적으로 늘어났을 때 길이가 640cm였어요. 그러니 그 레딧 사용자는 최악의 상황을 보지도 못한 거죠. 울타리 위에 서 있는 까마귀 2마리를 보세요. 한 마리가 부리에 뼈를 들고 있는 게 보이나요? 좀 으스스하네요. 거의 모든 고딕 소설에서 까마귀나 레이븐은 나쁜 징조예요. 물론 미신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까마귀가 매우 영리하고 교활하다는 사실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어요.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고 다른 까마귀들에게 험담을 할 수 있으며 도구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자신에게 잔인했던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심지어 그 원한을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러분을 사랑하면 평생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이 레딧 사용자는 까마귀에게 뭔가 보상을 받을 만한 옳은 일을 한 게 틀림없어요. 이제 다음 레딧 사용자가 공유한 사진을 살펴볼게요. 부엌 창문에 보이는 작은 진주 같은 건 보석이 아니에요. 사실 알이죠.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알일까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댓글 섹션의 많은 레딧 사용자는 나방알이니 악취가 나는 벌레알일 수 있다고 말해요. 어느 쪽이든 사진을 게시한 사람은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제거하려면요. 집에서 같은 종류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나방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식초와 물을 섞은 용액으로 유충이나 알을 발견한 부위를 씻어내고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악취가 나는 벌레가 있다면 그 혼합물에 주방세제를 넣으세요. 좋아요. 다음 사진은 원래 레딧에서 공유된 건 아니지만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집으로 운전하는 한 여성이 찍은 사진인데요. 어떤 식으로든 포토샵이나 편집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화 인터스텔라의 파도 장면이 떠오르시죠? 한 레딧 사용자는 이 사진을 클라우드셉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의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것 같네요. 반면에 이 사진을 찍은 여성은 공식적으로 하늘의 바다라고 명명했어요. 네, 그것도 맞죠. 한 기상학자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희귀하고 독특해서 자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름이라고 말했어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입소문이 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자, 솔직해집시다. 다들 한 번쯤은 이마에 번개를 그리고 해리포터 흉내를 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레딧 사용자가 공유한 다음 사진은 번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어요. 사진에 보이는 동료 소유의 트럭이 번개에 맞았어요. 하지만 짐작할 수 있듯이 피해는 화재로 인한 거예요. 트럭은 소화기로 불을 끄기 전까지 초고온에서 약 10분간 불에 탔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피해는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만화책 팬들에게 플래시가 되기 위해 번개 실험을 시도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겠네요. 이 풍력 터빈은 너무 슬퍼 보여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파지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무서운데요. 이 사진을 올린 텍사스 레딧 사용자는 이 풍력 터빈이 토네이도에 맞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댓글들을 보면 토네이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잊은 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한 레딧 사용자는 풍력 터빈이 엄마가 거기 가까이 가지 말랬지?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또 다른 사용자는
풍력 터빈이 바람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토네이도가 개인적으로 복수한 거라고 하고요. 또 어떤 댓글에선 풍력 터빈이 거대한 로봇 야자수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여기서 언급할 만한 점은 터빈의 날개가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파괴적이었을 테니까요. 다음 사진은 가장 이상한 사진인지도 몰라요.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발가락은 숲의 요정이나 다른 환상적인 생물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생각도 하실 텐데 땅에서 기어 나오려는 좀비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손가락으로 알려진 곰팡이의 일종이에요. 보통 숲이나 기타 산림지대에서 발견되며 일반적으로 썩거나 다친 나무 그루터기 및 썩은 나무의 바닥에서 자라요. 영국, 아일랜드, 유럽 본토 및 북미 일부 지역에서 꽤 흔하게 볼 수 있죠. 재밌는 점은 수명 주기의 여러 단계에 따라 손가락의 모양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실제 인간과 비슷해요. 이걸 먹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건 외모만 봐도 아시겠죠? 독성이 매우 강해요. 이 사진을 올린 레딧 사용자가 맛을 보려고 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앤트맨도 이 말벌을 감당하진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이 레딧 사용자는 지하실에서 괴물 말벌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저 거대한 짐을 보세요. 어떤 양봉복을 입어도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이 말벌종은 매미를 사냥해서 그들의 둥지에 공급하기 때문에 매미잡이 벌이라고 불려요. 미국 동부와 중서부, 멕시코 남부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죠. 암컷 매미잡이 벌은 둥지를 방어하기보다는 먹이를 마비시키는 데 짐을 사용해요. 대부분의 다른 말벌이나 벌과 달리 거칠게 다루지 않는 한 쏘지 않아요. 반면에 수컷은 다른 곤충과 싸울 수 있을 뿐 침을 쏘진 않아요. 그리고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공격적이지 않고요. 보통 건드리면 날아가 버려요. 휘.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레딧 사용자는 오리알을 식료품 저장실에 보관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그곳에서 소음이 나는 걸 인지하고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알들을 감싸고 있는 2마리의 뱀이었어요. 적어도 뱀이 아직 알을 먹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더 미치게 만드는 건 이 사람이 뱀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돌아왔더니 거기에 다른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계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뱀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면 일이 훨씬 쉬워졌을 텐데요.